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홍건의 연금수업 곤쌤 김홍건 인사드립니다. 자, 이번 시간 주제는요, 매월 진행하고 있는 2025년 3월 31일 기준, 자, 현재 우리나라의 월배당 ETF가 이제는 109개 종목이 상장되어 거래되고 있고요. 자, 그 중에서도 커버드콜 월배당 ETF 39개 종목을 비교 분석해보는 그런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분석 순서는요, 일단은 분배금은 얼마나 지급했고, 그 다음에 분배율과 관련된 전체 순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분배율과 수익률을 모두 다 합산하게 되면 직전 1개월 기준의 토탈 리턴 수익률을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떠한 종목 잘 매수할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그냥 커버드콜 ETF 모두 다 한 번에 다 동일 비중으로 매수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의 목표 분배율과 수익률을 가져오게 되는지 이번 시간 영상 끝부분에서 같이 한번 또 분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는 월배당 ETF의 유형은 매달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혹시라도 좀 들어봤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뒷부분부터 시청하시면 좋겠고요. 만약에 나는 처음 시청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끝까지 꼭 시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월배당 ETF의 유형은 기본적으로 성장 중심, 그리고 배당 성장, 그리고 고배당과 초고배당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고요. 자, 가운데 중심으로 볼 수 있는 게 한국형 슈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국형 슈드는 일단 연 배당 수익률로는 한 3에서 4%인데 실제로 한번 1년 동안 지급된 걸 보니까 한 3.4% 정도 연간 목표 분배율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슈드의 경우는 주가 수익률과 주가 변동률 그리고 배당 수익률이 한 중간 정도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자, 반대로 성장 ETF의 경우는요, 일단 일반적인 지수 추종 ETF들, 예를 들어서 S&P 500 혹은 코스피 200 지수를 추종하는 ETF 상품인데 그냥 매월 분배금을 지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주가 수익률은 일반적인 성장이기 때문에 변동폭이 크고 그 다음에 주가 변동률도 상대적으로 높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배당 수익률에 있어서는 낮은 편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고배당과 초고배당 이렇게 구분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고배당이다라고 한다면 연간 목표 분배율은 한 5에서 6% 정도, 그리고 초고배당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때는 커버드콜이 포함된 ETF 상품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초고배당 혹은 고배당 상품들은 일단 주가 수익률 자체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주가 변동률도 높지 않은 편이고 다만 배당 수익률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한 가지 좀 명확하게 아셔야 되는 것은 분배율이 높다라는 것은 성장이 조금 막혀 있는 부분들은 상대적으로 있고, 그 다음에 분배율이 낮다라는 것은 가격 변동이 클 수밖에 없다. 이러한 기본적인 룰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를 만들 때 활용을 좀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는 일단 배당 성장 중심, 슈드 중심으로 연간 목표 분배율 3, 4%를 가지고요. 나는 조금 더 성장 중심으로 가격 변동 혹은 미래의 가치 상승에 베팅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그냥 성장 월배당 ETF를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아니다, 나는 계속적으로 현금 흐름 창출에 목적을 두겠다라고 판단되시는 분들은 고배당 또는 초고배당 상품들을 활용해서 계속적으로 지급받는 분배금들에 대한 부분들 재투자 전략을 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대부분의 월배당 ETF들은 우리 절세계좌라고 하는 ISA 혹은 연금계좌 안에서 활용들을 하고 있는데요. 보통 은퇴 전후로 나눠서 운용 전략을 짜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은퇴 이전에는 일단은 내가 계속적으로 적립할 수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때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냥 자산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성장 또는 배당 성장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한 다음에 지급받는 배당금을 계속적으로 재투자하는 방법이 있고요. 자, 두 번째로는 성장보다는 계속적인 현금 흐름 극대화 전략으로 어느 정도의 이제 배당 성장 또는 고배당을 활용해 가지고 지급받는 배당금을 계속적으로 재투자하는 이러한 전략들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은퇴 이전의 적립 단계이다라고 한다면 내가 자산 가치를 극대화할 것인지 혹은 현금 흐름을 극대화할 것인지 두 가지 전략 중에 한 가지 방안을 선택해서 계속적인 장기 운용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고요. 자, 그리고 은퇴 이후에는 결국에는 자금에 대한 인출입니다. 그래서 인출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자가배당이라고 해서 내가 선택한 종목들에 대한 부분들 필요한 자금만큼 매도해서 인출하는 자가배당 전략이 있습니다. 이때는 배당 성장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게 되면 이때는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배당금으로 현금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부족한 금액에 대한 부분들은 일정 종목을 매도해서 내가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드는 그러한 방법으로도 인출 전략을 만들 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로는 배당 인출이라고 하는 것은 약간의 좀 배당이 높은 고배당 또는 초고배당 이러한 종목들을 활용해서 내가 배당금만큼 생활 자금을 활용하는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도 우리가 인출 시점에 인출 전략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은퇴 이전이나 은퇴 이후에 각각의 전략을 달리해서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 구성 혹은 운용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포트폴리오에는 반드시 안전자산에 대한 부분들은 일부는 반드시 편입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장에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충격이 와서 자산 가치가 많이 떨어졌을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회복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 은퇴 시점이 가까워질수록 일부는 안전자산의 비중을 높여서 어느 정도 보수적인 운용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점은 참고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월배당 ETF 포트폴리오 도대체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되냐. 첫 번째로는 자산군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산군이라고 하는 것은 뭐 주식, 채권, 그리고 자산 배분형 리츠,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금과 관련된 커버드콜 종목들도 이렇게 등장하게 되었는데 이 다양한 자산군들을 먼저 선택을 하시고요. 자, 그리고 나서 각각 자산군의 몇 %의 비중을 가지고 매수를 할지를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세부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 각각 자산군 안에 있는 기초 자산들을 선택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국내 주식의 경우는 뭐 성장 중심과 커버드콜이 있고요. 해외 주식의 경우는 성장, 그다음 배당 성장, 그리고 커버드콜, 뭐 대만테크 관련된 여러 가지 기초 자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투자하고자 하는 월배당 ETF에 각각 기초 자산들을 쭉 한번 나열해 보시고요. 내가 편입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리셔서 내가 선택하고자 하는 기초 자산을 또 다른 세부적으로 종목 비중을 선택해야 되는 그러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는 이제 실행, 매수를 어떻게 할 것인지, 내가 목돈을 가지고 있으면 분할 매수로 접근할 것인지 아니면 일시에 매수할 것인지 여러 가지 실행에 대한 방법들도 결정해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로는 자산군 설정해 주시고요. 투자 비중 결정해 주시고 각각의 세부적인 기초 자산, 그 다음에 종목을 선택해 주시고 각 개별 종목의 투자 비중을 결정한 다음에 어떠한 방식으로 매수를 할 것인지만 결정하시게 되면 실제로 월배당 ETF 포트폴리오 만드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커버드콜 월배당 ETF의 현황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먼저 주식형 커버드콜은 현재 30개 종목이 상장되어 거래되고 있고요. 월 분배율 범위를 보시게 되면 0.6%에서 1.55%로 이 커버드콜이다 보니까 상당 부분 분배율 수준이 높습니다. 자, 그리고 연간 목표 분배율은 막 연 20%까지 이렇게 분배금을 지급하는 상품들도 현재 상장되어 거래되고 있다. 다만 목표 분배율이 높다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분배율이 높은 만큼 성장성은 제한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은 꼭 기억해 주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두 번째로는 채권형 커버드콜의 경우는 현재 4종목 상장돼 거래되고 있고요. 월 분배율 범위 보시게 되면 0.85부터 1.05% 대체적으로 연간 한 12%를 목표로 운영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 기초자산은 인컴형이라고 해서 자산 배분형입니다. 그래서 자산 배분형의 특징은 주식과 채권이 혼합되어져 있는 형태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현재 상장된 종목 수는 4종목 정도, 월 분배율 범위는 0.55%에서 1.25%로 연간 최대 15%까지 분배금을 지급하고 있는 상태고요. 자, 그리고 골드 커버드 콜이라고 해서 대체 투자 자산인 금을 가지고 커버드 콜 이렇게 종목을 이렇게 또 변환한 새로운 상품도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장 종목 수는 뭐 한 종목 정도 되고요. 그리고 연 목표 분배율은 최대 4% 정도 되는데 일단 아무튼 뭐 최근에 상장되다 보니까 아직은 인기가 별로 없기는 합니다. 그리고 아직 목표 분배율에 대한 부분은 4%인데 아직 분배금을 한 번도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뒷부분에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상장 종목 수는 전체 39개 종목이 있고요. 대체적으로 주식형 커버드 콜이 많이 상장되어 거래되고 있다는 점만 참고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커버드콜 옵션의 종류. 우리가 커버드콜이다라고 한다면 콜 옵션 매도 포지션에서 발생되는 분배금을 프리미엄을 우리의 분배금 재원으로 현재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옵션의 종류는 옵션 만기일에 따라서 먼슬리, 위클리, 데일리 옵션 이렇게 구분될 수 있겠고요. 먼슬리는 일단 옵션 만기가 한 번,
그리고 위클리는 주 단위로, 데일리는 매일매일 옵션 만기가 도래되는 그러한 종목들을 편입해서 운용되고 있다라는 점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먼슬리 옵션의 경우는 일단 뭐 우리가 보통 말하는 1세대 커버드 콜이라는 이름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주가 가격 변동이 데일리 옵션과 위클리 옵션에 비해서는 낮은 편이다,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만들어진 위클리 옵션이나 데일리 옵션의 경우는 주가지수 가격 변동도 크면서 분배금도 많이 지급하고 있는 그러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타겟 커버드 콜 혹은 고정 커버드 콜이라고 해서 이 옵션의 비중을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서 변경하는 것을 타겟 커버드 콜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고정 커버드 콜은 변동 없이 만약에 옵션 비중의 10% 반영하고 나머지 90%는 기초자산에 편입돼서 운용하겠다, 이 얘기는 옵션의 비중을 고정시켜 놓고 운용 전략을 세우는 이러한 고정 커버드 콜과 타겟 커버드 콜로도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커버드 콜 종목들의 이름을 한번 보시게 되면 어떠한 종목들은 타겟 커버드 콜이라는 이름을 쓰고도 있고요. 그리고 어떠한 종목들은 고정 커버드 콜이라는 이름들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ETF 이름들만 좀 잘 살펴보시더라도 어떠한 운용 전략을 가지고 운용되고 있는지도 충분히 살펴볼 수 있다,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그러면 미국 주식 커버드 콜 관련돼서는 현재 17개 종목이 상장되어 거래되고 있고요. 목표 분배율 수준은 최대 연간 한 20% 정도 내외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각각의 여러 기초 자산들이 있는데 첫 번째 기초 자산은 S&P 500 커버드 콜로 하고 있는 종목들이 전체 5개 종목이 상장되어 거래되고 있다라는 점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표를 보시게 되면 이름들은 사실 여러분들이 다 보시면 되겠지만 주요 특징의 옵션 비중이 몇 %인지 이런 것들을 조금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데일리 타겟을 쓰고 있는 타이거 미국 S&P 500 타겟 데일리 커버드 콜의 경우는 S&P 500 기초 자산의 90% 비중이 반영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데일리 옵션 10% 정도 비중을 가지고 목표 분배율은 약 한 10% 정도로 운용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목표 분배율도 보시게 되면 말 그대로 목표입니다. 실제로 지급하겠다가 아니라 이렇게 주기 위해서 운용이 된다라는 점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개인적으로는 한 분배율 수준은 한 8에서 10% 정도 사이가 그나마 커버드 콜을 활용했을 때 적합하지 않을까, 아니면은 맨 아래에 있는 코덱스 미국 배당 커버드 콜 액티브 종목의 경우는 목표 분배율이 6에서 7% 정도 된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해당 종목들은 생각보다 S&P 500 지수를 잘 추종하면서 안정적인 또 분배금을 지급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투자하기에 앞서서는 한 목표 분배율 수준을 실제로 지급하는지, 그리고 가격 변동에 있어서는 내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인지 이러한 여부 등을 충분히 한번 고려를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기초자산이 나스닥 커버드 콜은 현재 3종목이 상장되어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 분배율 20% 주는 게 바로 코덱스 미국 나스닥 데일리 커버드 콜 OTM 이러한 종목들도 있고요. 그리고 낮게는 타이거 미국 나스닥 커버드 콜의 경우는 목표 분배율이 연 12%다. 그래서 주요 특징에 있는 옵션 비중들을 잘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운영 전략에 대한 부분들을 사실 네이버만 한번 잘 검색하셔더라도 각각의 운용사에서 만들어 놓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한번 쭉 보시고, 그리고 과거의 가격 추이는 또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까지도 충분히 비교하신 다음에 매수 여부 등을 결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기초자산은 AI 테크 관련된 부분입니다. 우리가 S&P 500 그리고 나스닥을 봤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각각의 특정 섹터들이 반영되는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실 것은 S&P 500보다는 나스닥 100의 변동폭이 크고요. 그리고 나스닥 100 지수보다는 AI 테크, 뒤에 보면 또 빅테크도 나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변동폭이 상대적으로 크다라는 점 알고 계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AI 테크 관련돼서는 전체 3개의 종목들이 있고요. 목표 분배율 수준은 연 15%에서 12% 정도, 그리고 주요 특징들을 보시게 되면 10종목, 어떠한 경우는 15종목 각각의 특징들 잘 정리해 놨으니까 특징과 그리고 옵션의 비중이 몇 %인지 그런 내용들 잘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기초자산이 미국 빅테크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AI 테크도 마찬가지로 빅테크도 마찬가지로 가격 변동은 나스닥 100 혹은 S&P 500보다 상당 부분 크고요. 다만 목표 분배율 수준도 상당 부분 높기 때문에 가격 변동도 키우면서 많은 분배금을 지급받고자 하시는 분들 한번 선택을 고려할 수는 있는데 생각 외로 변동성이 너무 커서
어떻게 보면 또 매수했다가 마음을 졸이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변동성에 대한 부분들은 이 과거의 가격 주가 추이들은 꼭 한번 살펴보셔서 내가 이 정도는 감내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것들도 한번 살펴보시면서 의사결정을 내리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먼저 데일리 타겟에 사용하고 있는 에이스, 자, 미국 빅테크 7 데일리 타겟 커버드 콜 해당 종목들은 미국 빅테크 7종목과 그 다음에 나스닥 100 데일리 옵션을 활용한다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먼슬리 타겟을 활용하고 있는 타이거 미국 테크 탑 10 타겟 커버드 콜 종목의 경우는 미국 테크 종목 10종목의 60% 비중 그리고 S&P 500 40%가 혼합되어져 있는 그러한 특징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빅테크 종목과 S&P 500 옵션이 혼합되어져 있는 이러한 형태의 커버드콜 종목들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기초자산이 미국 반도체 커버드콜 한 종목이 있습니다. 에이스 미국 반도체 데일리 타겟 커버드콜. 그래서 미국 반도체 30종목과 데일리 옵션을 활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1% OTM 이렇게 적혀 있는 것은 1일 가격 추이를 그러니까 최대 1%까지는 추종하겠다라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반도체 지수가 만약에 하루에 2% 오르면 해당 종목은 최대 1%까지는 이렇게 상승 추종하겠다라는 내용으로 해석하시면 되겠고요. 연간 목표 분배 수준은 15%로 높은 편입니다. 자, 다음은 기초자산이 미국 배당 성장 플러스 커버드콜 혼합 전략을 활용하고 있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해당 종목은 슈드와 커버드콜이 혼합된 종목과 거의 흡사한데 이 미국 배당 성장과 관련된 기초자산이 조금 다른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괜찮은 이렇게 전략일 수도 있다라고 볼 수는 있겠는데 실제로 들어가서 보게 되면 상대적으로 거래량이 크게 많지는 않은 그러한 종목들입니다. 따라서 데일리 고정 옵션 활용하고 있는 라이즈 미국 배당패 데일리 고정 커버드콜. 자, 고정이라는 이름 들어있으니까 얘는 옵션 비중을 픽스 고정시켰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데일리 고정 플러스 미국 배당 증가 성장주 데일리 커버드콜의 경우도 일단 S&P 500 옵션은 15%로 고정하고 나머지 기초자산의 약 한 85% 정도는 미국의 배당 증가 성장주에 투자되고 있는 종목들이다 라고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미국 커버드콜 관련돼서는 기초자산 전체 6개 정도로 구분을 해볼 수 있고요. 분배율 수준은 많게는 20%, 적게는 한 7, 8%까지의 분배금을 현재 지급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미국 주식 커버드콜 관련돼서 순위를 쭉 살펴보기에 앞서서 우리가 벤치마크 지수로 볼 수 있는 아래쪽에 있는 표 내용을 잠깐 보시게 되면요. 직전 1개월 동안 국내 주식 코덱스 200 ETF 종목의 경우는 3.15% 정도 올랐고요. 환율은 0.66%가 상승했습니다. 자, 그리고 S&P 500은 마이너스 3.05%, 나스닥 100의 경우는 마이너스 4.01%, 그리고 미국 제30년의 경우는 마이너스 2.74%,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한국형 슈드의 경우는 마이너스 0.57% 정도 손실이 발생됐다. 자, 그러면 수치만 쫙 놓고 보더라도 국내 주식이 가장 많이 상승했던 지난 한 달을 보냈다라고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1위를 차지한 종목을 보시게 되면 분배율 수준은 2.12%, 분배금은 203원을 지급했고요. 자, 기준 가격은 9,630원인데 기준일이 2025년 3월 28일 기준의 종가 가격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위를 차지한 종목은 라이즈, 미국 AI 밸류 체인 데일리 고정 커버드콜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1개월 수익률 추이는 마이너스 3.97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얘네들은 토탈 리턴 수익률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토탈 리턴이다라고 하는 것은 월 분배율과 월 수익률이 합산된 것. 자, 그래서 분배율은 2.11%인데 토탈 리턴이 마이너스 3.97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 수익률은 훨씬 더 많이 하락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2위를 차지한 종목은 라이즈 미국 테크백 데일리 고정 커버드콜의 경우는 분배율 수준이 월 분배율이 2.10%예요. 상당히 높죠. 1.25만 되더라도 연으로 따지면 약 한 15% 정도 되는데 해당 종목들은 대략적으로 연간 한 20%를 목표로 운용이 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3위, 4위, 5위 종목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볼 것들은 1개월에 그 수익률 추이가 플러스인 종목들은 이번에 손실이 없었구나 이런 식으로도 한번 판단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1개월 직전 그 토탈 리턴 수익률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한번 잘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6위를 차지한 종목의 경우는 분배율 수준이 1.29%, 타이거 미국 나스닥배 타겟 데일리 커버드콜 종목이고요. 기준 가격은 9,410원, 분배금은 121원 정도 지급했고 1개월 토탈 리턴 수익률은 마이너스 3.1% 정도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8위, 9위, 10위 종목의 경우는 월중이라고 써 있잖아요. 얘네들은 월중 배당 상품들입니다. 자, 그래서 배당 기준일이 매월 15일 기준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월말 배당과 월중 배당이 좀 섞여 있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월중 배당들은 지난 15일자 기준의 가격 그 분배율 수준이다라는 점 참고로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8위 차지한 종목이 에이스 미국 빅테크 7 데일리 타겟 커버드 콜. 그래서 어떤 분들은 월중 배당과 월말 배당을 혼합해서 한 달에 배당 2번 받는 이러한 전략들을 취하는 경우들도 있다라는 점 참고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11위 차지한 종목은 에이스 미국 반도체 데일리 타겟 커버드 콜 종목이고요. 분별 수준은 계속적으로 높습니다. 1.23% 그리고 마이너스 4.06%로 상당 부분 기초 자산은 좀 많이 떨어졌구나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13위를 차지한 종목은 솔 미국 500 타겟 커버드 콜 액티브 종목. 해당 종목도 분배율은 1.05%로 상당 부분 높은 편이고요. 1개월 토탈 리턴 수익률은 마이너스 2.65% 정도 되는구나. 이렇게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S&P 500은 마이너스 3.05% 정도 떨어졌는데 이 커버드콜 종목의 경우는 토탈 리턴 수익률로 보면 2.65. 자, 그러면 1%가 분배율이니까 하락률로 따지게 되면 3.65 정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얼추 비슷한 형태로 최근 이러한 ETF 상품들 중에 커버드콜 종목들은 기초자산을 상대적으로 잘 쫓아가고 있고 그리고 적정선에서 분배금도 지급하고 있다는 점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부분입니다. 자, 다음 16위, 17위 차지한 종목은 월중 배당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타이거 미국 테크 탑 10 타겟 커버드콜 종목의 경우는 분배율이 0.84%, 1개월 직전 토탈 리턴 수익률은 마이너스 4.76으로 아마 한 5%대에 하락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17위 종목은 코덱스 미국 배당 커버드콜 액티브의 경우는 이 타겟 커버드콜, 즉 목표 분배율을 쫓아가기 위해서 옵션 비중을 계속적으로 변경하는 그러한 전략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배율 수준은 커버드콜 종목들 중에서는 낮지만 가격 변동도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슈드와 S&P 500 커버드콜, 아마도 많은 분들이 연금 인출할 때 많이들 고려하고 있는 종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현재 4개 종목이 상장되어 거래되고 있고요. 목표 분배율은 최대 13.5% 정도를 지급하고자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형태입니다. 자, 그러면 전체 4개 종목이 있는데 일단 첫 번째 먼슬리 타겟 코덱스 미국 배당 다우존스 타겟 커버드콜, 여러분들이 살펴볼 것들은 각각의 옵션 비중들의 특징을 보셔야 되는데 첫 번째 종목은 이 타겟 커버드콜 프리미엄 전략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목표 분배율 13.5%를 주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옵션 비중을 바꾸고 있는 이러한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 두 번째는 타이거 미국 배당 다우존스 타겟 데일리 커버드콜 종목의 경우는 슈드의 약 한 90% 정도 비중이 반영되고 있고요. 여기에 10% 비중만 S&P 500 데일리 옵션 커버드콜이 편입되어 혼합된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해당 종목의 경우는 연 12%를 목표 분배율로 운영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타이거 미국 배당 다우존스 타겟 커버드콜 이후의 경우는 슈드가 60% 그리고 S&P 500 옵션 40% 내외로 목표 분배율 약 한 10% 정도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네 번째로는 타이거 미국 배당 다우존스 타겟 커버드콜 1호의 경우는 그 슈드 비중이 조금 더 높습니다. 그래서 슈드가 한 85% 정도, 그리고 S&P 500 옵션이 약 한 15% 정도 해서 한 7% 정도의 현재 목표 분배율을 지급하고 있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인출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현재 흔히 1호라고 불리고 있는 타이거 미국 배당 다우존스 타겟 커버드콜 1호 혹은 2호 해당 종목들을 많이들 인출할 때 활용하고 있다. 이것도 참고적으로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슈드 커버드콜 혼합 순위 분석 한번 해보게 되면요. 자, 1위를 차지한 종목 타이거 미국 배당 다우존스 타겟 커버드콜 기준 가격은 1,855원이고요. 분배금 96원 지급해서 분배율은 0.88%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1개월 토탈 리턴 수익률도 0.28%.
뭐 실제로는 한 마이너스 한 0. 몇 %가 손실이 발생됐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자, 우리가 벤치마크 지수를 두고 있는 이 슈드 종목, 솔 미국 배당 다우존스 한 해지 종목의 경우는 마이너스 0.57% 정도 떨어졌는데, 어떻게 보면 커버드콜 종목과 거의 흡사한 가격 변동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2위를 차지한 종목은 월존 배당입니다. 타이거 미국 배당, 다우존스 타겟 커버드콜, 데일리 커버드콜 종목의 경우는 목표 분배율 수준이 1.01%, 연간 한 12% 정도 분배금을 지급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토탈 리턴 수익률은 0.26%로 그래도 마이너스가 나지 않은 그런 한 달을 보냈습니다. 자, 그리고 3위의 경우는 코덱스 미국 배당 다우존스 타겟 커버드콜 목표 분배율 0.99%로 자, 1개월 토탈 리턴 수익률 0.24%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4위의 경우는 타이거 미국 배당 다우존스 타겟 커버드콜 1호의 경우는 목표 분배율 수준이 가장 낮습니다. 그래서 0.58%, 그리고 직전 1개월 토탈 리턴 수익률은 0.17%. 그래서 옵션 비중이 낮다라고 해서 무조건 또 기초자산의 가격이 높게 상승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종목들을 각각 분석하면서도 살펴볼 수 있는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국내 주식 커버드콜 9개 종목이 상장되어져 있고요. 최근에 해외 배당과 관련돼서 과세되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다시 국내 주식 커버드콜 이제 비과세, 이러한 옵션 프리미엄 비과세를 활용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각각의 종목들을 좀 보시게 되면 전체 9개 종목들이 있는데, 일단은 살펴보실 때 특징들은 이 기초자산이 무엇인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뭐 위클리 옵션을 활용하고 있는 주요 특징 잠깐 보시게 되면, 이 코덱스 200 타겟 위클리 커버드콜의 경우는 코스피 200 지수가 기초자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는 뭐 코덱스 금융 고배당, 이거는 금융주들 중에서 배당 많이 주는 종목들이 편입돼서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뭐 세 번째로도 플러스 고배당주 위클리 고정 커버드콜의 경우도 코스피 200 지수 중에서 배당을 많이 주는 종목들, 그리고 네 번째도 플러스 고배당주 위클리 커버드콜, 해당 종목도 마찬가지로 코스피 200 지수 중에서 배당을 많이 주는 종목들이 편입되어져서 운용되고 있다. 자, 근데 쭉 한번 보시게 되면 대부분 다 위클리 옵션 100%, 옵션 비중이 100%인 종목들이 대부분인데, 최근에 상장된 종목이 이 세 번째 종목, 이거는 옵션 비중을 30%로 낮추고 나머지 70%에 대한 부분들은 200 지수, 거기서 이제 고배당을 기초자산으로 해서 운용되고 있는 상품이 일단 얼마 전에 또 새롭게 상장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목표 분배율 수준은 15%로 상당 부분 높은 편인데, 우리나라 이러한 커버드콜 종목들이 계속적으로 배당 성장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은 제가 한번 이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나중에 국내 주식 커버드콜도 비교 분석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뭐 기초 자산들이 있는데, 중요한 건 주요 특징 중에 코스피 200 지수를 추종하는 건지, 아니면 금융주를 추종하는 건지, 아니면 코스피 200 지수 중에 고배당 종목들을 추종하는 것인지 관련 내용들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국내 주식 커버드콜 순위 관련돼서 1위 차지한 종목이 라이즈 200 위클리 커버드콜입니다. 분별 수준이 1.56%, 상당히 높고요. 자, 그리고 1개월 토탈 리턴 수익률은 1.93%로 코스피 200 지수에 추종하는 코덱스 200 종목이 3.15 오른 거에 비해서는 조금 덜 오른 이러한 한 달을 보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3위를 차지한 종목은 코덱스 200 타겟 위클리 커버드콜 종목의 경우는 목표 분배율 1.44%인데 1개월 토탈 리턴 수익률이 2.51%로 그나마 양호한 그러한 주가 추이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5위를 차지한 종목은 라이즈 200 고배당 커버드콜 ATM 해당 종목이고요. 목표 분배율 수준은 0.72%로 상당히 좀 높은 편이었고, 1개월 수익률은 0.96%로 조금 낮은 편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6위를 차지한 종목은 타이거 200 커버드콜 종목이고요. 분배율 수준은 0.72로 연간 따지면 한 8에서 한 9% 정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1개월 토탈 리턴 수익률이 3.82% 정도로 일단 뭐 주가 수익을 상당 부분 잘 낸 한 달을 보냈다,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8위를 차지한 종목이 타이거 200 커버드콜 OTM 전략, 뭐 ATM, OTM 전략들은 뭐 등가격, 외가격 옵션 이렇게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한 번쯤은 그래도 내가 투자하는 이러한 커버드콜 종목에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는 꼭 한번 검색을 꼭 해주시길 권장드립니다.
그래서 8위를 차지한 종목의 목표 분배율은 0.33%, 그리고 1개월 토탈 리턴 수익률은 3.05%로 어느 정도 기초자산을 잘 추종한 그런 한 달을 보냈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미국 채권 커버드콜 관련돼서는 현재 4개의 종목이 상장되어 거래되고 있고요. 얘네들은 단합한 것처럼 월 1%, 연간 12%의 목표 분배율을 가지고 운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종목은 먼슬리 옵션 활용하고 있는 타이거 미국 30년 국채 커버드콜 액티브, 30년 국채의 70%, 옵션을 30% 정도 비중 반영돼서 운용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종목도 소울 미국 30년 국채 커버드콜도 마찬가지로 한 미국채의 한 70%, 그다음에 옵션 30% 내외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종목 라이즈 미국 30년 국채 커버드콜도 대부분 비슷한데 얘는 커버드콜 옵션 비중이 100%고요. 그리고 네 번째 코덱스 미국 30년 국채 타겟 커버드콜 종목의 경우는 30년 국채의 목표 분배율 수준을 지급하기 위해서 옵션 비중을 계속적으로 변경하는 타겟 커버드콜, 타겟 프리미엄 전략을 활용하고 있는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채권이다 보니까 환 해지냐 환 노출 이렇게 두 가지로 각각 섞여져 있는데, 우리가 흔히 이론상에는 채권 금리 떨어지면 환율도 좀 안정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최근에 다시 환율이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환 해지냐 환 노출이냐 선택하기 좀 어려우신 분들은 일정 부분은 지금 시점에서는 조금 한 중간 정도 각각의 좀 혼합한 형태로 포지션을 좀 가져가는 게 조금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나서 환율이 조금 안정화가 되면 이때는 환 해지 상품들은 매도하고 환 노출 상품들로 다시 전환하는 그러한 구조를 만드는 게 어떻게 보면 장기 투자하는데 환율 위험을 조금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먼저 1위를 차지한 종목은 코덱스 미국 30년 국채 타겟 커버드 콜, 분배율 수준은 월 1% 정도 수준이 되고요. 수익률로는 마이너스 2.30이니까 실제로 국채 금리의 경우는 마이너스 한 3% 정도 떨어졌겠구나, 이렇게 살펴볼 수 있겠고요. 자, 두 번째 2위를 차지한 종목은 라이즈 미국 30년 국채 커버드 콜 종목의 경우는요, 기준 가격 9,655원, 분배율은 1.03%로 수익률은 마이너스 0.31. 자, 그러면 같은 이제 미국 30년 국채인데 이렇게 토탈 리턴 수익률의 차이가 발생되는 건 당연히 환율의 영향을 받고 있구나,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위를 차지한 종목도 환 해지 종목이죠. 타이거 미국 30년 국채 커버드콜 액티브 종목, 분배율은 한 1%대 되는데 1개월 토탈 리턴 수익률은 마이너스 2.20%고요. 그리고 4위를 차지한 종목은 환 노출 상품입니다. 소울 미국 30년 국채 커버드콜 합성 종목이고요. 자, 분배율은 0.98%, 1개월 수익률은 마이너스 0.45%로 환율의 영향을 일정 부분 받고 있구나라는 점 참고로 알고 계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인컴 혼합형 커버드콜 4개 종목이 상장되어 거래되고 있고요. 목표 분배율 수준은 연 한 15% 내외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컴이다라고 한다면 주식의 일부, 채권의 일부가 혼합되어져 있는 형태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가격 변동은 크지 않은 형태다라는 점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자, 보시게 되면 혼합형 활용하고 있는 코덱스 테슬라 인컴 프리미엄 채권 혼합 액티브, 최근 테슬라가 엄청나게 떨어지다 보니까 해당 종목들도 상대적으로 많은 이렇게 주가 하락을 가져올 수는 있는데, 중요한 건 테슬라의 30% 정도 비중이고요. 국내 채권의 70% 정도 비중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방어력은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종목은 타이거 엔비디아 미국채 커버드 콜 밸런스라고 해서 엔비디아를 기초자산으로 30% 정도 비중 가지고 있고요. 나머지 70% 비중을 미국채 커버드 콜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30% 정도만 엔비디아 비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떨어지더라도 일정 부분 방어력은 좀 상당 부분 좀 괜찮은 편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종목은 라이즈, 테슬라 미국채 타겟 커버드콜 혼합, 이것도 마찬가지로 테슬라 30%, 그리고 국내 채권 70%, 왠지 이 코덱스 테슬라 인컴 프리미엄 종목을 타깃으로 이렇게 만들어낸 종목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에이스 글로벌 인컴 탑 10 솔 액티브 종목의 경우는 일단은 10종목 중에 5개는 주식형이고요. 5개는 채권형입니다. 그 중에 주식형의 일부만 커버드콜이 반영되어져 있고요. 나머지는 고배당과 하이힐드 채권 등에서 분배금을 많이 주는 그런 종목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목표 분배율은 한 7% 정도 수준이다라는 점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위를 차지한 종목은 라이즈 테슬라 미국채 타겟 커버드콜 종목의 경우는요, 분배율이 무려 1.82%, 상당히 많이 좋죠. 그리고 1개월 토탈 리턴 수익률의 경우는 마이너스 1.61%, 어느 정도 좀 방어를 잘 한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2위를 차지한 종목이 코덱스 미국 테슬라 인컴 프리미엄 채권 혼합 액티브 종목, 분배율 수준 1.26%, 1개월 직전 토탈 리턴 수익률 2.16%로 테슬라가 하락한 것에 비해서는 그래도 선방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3위를 차지한 종목은 타이거 엔비디아 미국채 커버드 콜 밸런스 종목, 해당 종목도 분배율 수준은 1.04, 1개월 수익률은 마이너스 2.72%로 엔비디아도 상당 부분 떨어졌는데 그냥저냥 채권이 한 70% 정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주가 하락에는 방어를 잘 하는 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4위를 차지한 종목은 에이스 글로벌 인컴 탑10 솔 액티브 종목의 경우는 분배율 수준은 0.49%, 원래는 조금 더 좋는데 약간의 그 해외 배당 과세와 관련돼서 계속적으로 좀 분배금이 좀 떨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1개월 토탈 리턴 수익률은 마이너스 1.26%로 적정선에서의 주가 하락을 가져가고 있다라는 점 알고 계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최근에 상장된 골드 커버드 콜 한 개 종목이 상장되어 거래되고 있고요. 목표 분배율 수준은 최대 4% 내외인데 제가 지난 영상에서 한번 분석을 했는데 생각보다 인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종목은 솔 골드 커버드 콜 액티브 종목이고요. 자, 기준 가격은 1,630원인데 아직 분배금을 지급한 이력이 없기 때문에 살펴볼 건 없지만 금 가격이 또 얼마나 올랐는지 아래 벤치마크 지수를 살펴볼 수 있는 코덱스 골드 선물 H 종목의 경우는 일단 직전 1개월 동안 7.47%가 올랐습니다. 금이 엄청나게 많이 오르고 있었는데 또 계속 오르고 있고요. 자, 그리고 에이스 KRS 금 현물의 경우는 4.16%로 금이 언제까지 계속 상승할지, 오늘도 주식은 떨어졌는데 금은 오르고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 솔 골드 커버드 콜 액티브 다음 달에는 또 어느 정도의 분배금을 지급하고 있는지, 그리고 기초자산의 가격 변동은 또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다음 달에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으로 2025년 3월 기준으로 이 커버드 콜 모든 종목을요, 여러분들 한번 동일 비중으로 매수하면 어느 정도 가져갈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각 기초자산별 동일 비중 수익률을 한번 비교해 볼 텐데, 기준일은 2025년 3월 28일이고요. 얼마를 매수했다? 1억 원을 한번 매수했었을 때, 자, 평균 분배율은 일단은 1.16%로 1억 매수해서 다음 달에 116만 원을 받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직전 1개월 수익률 평균으로 따졌더니 마이너스 2.29%, 이런 거 보면 다들 이런 말을 하십니다. 제 살 깎아먹기 아니냐고. 근데 여러분들 한번 S&P 500에 이번 달에 1억 원 투자했다라고 가정해 보시면 아마도 가격 변동은 상당 부분 큽니다. 그래서 이 주식이라고 하는 건 결국에 ETF더라도 이 가격 변동에 따라서 플러스가 날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꼭 마이너스 났던 것만 가지고 모든 것들을 평가할 필요들은 없다. 이런 거 참고로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미국 주식 커버드 콜의 경우는 우리가 동일 비중으로 매수하게 되면 1개월 분배율은 1.30%, 직전 1개월 수익률은 마이너스 3.92%로 1개월 토탈 리턴 수익률은 마이너스 2.63%가 되겠고요. 자, 그리고 국내 주식이 이번 달에 가장 강했습니다. 직전 1개월 분배율은 1.07%, 그리고 수익률은 0.77로 토탈 리턴 수익률 1.84%를 차지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 채권 커버드 콜의 경우는요, 직전 1개월 분배율은 1.02%, 그리고 직전 1개월 수익률은 마이너스 2.33%로 토탈 리턴 수익률은 1.32% 정도 가져왔다라고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마 여기 마이너스가 좀 포함이 돼야지 정확한 값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종목은 슈드오나 커버드 콜의 경우는 직전 1개월 분배율이 0.87%, 그리고 직전 1개월 수익률은 마이너스 0.63%로 토탈 리턴은 0.24%가 이렇게 차지를 했고요. 그리고 끝으로 인컴 혼합 자산 배분형 커버드 콜의 경우는 직전 1개월 분배율 수준은 1.15, 그리고 직전 1개월 수익률은 마이너스 3.08%로 토탈 리턴 수익률은 마이너스 1.93%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 평균으로는 일단 1개월 분배율 수준은 1%가 넘어가는 1.16이고요. 전체 1개월 수익률은 마이너스 2.29%가 돼서 토탈 리턴 수익률로 계산하게 되면 우리가 1억 원을 매수했을 때 대략적으로 이익은 한 116만
116만 원 가져갔지만 손실은 마이너스 113만 원이 되는 부분들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116만 원을 가져다가 쓰실 분들도 있겠지만 만약에 재투자한다라고 했었을 경우에는 조금 가격이 떨어졌을 때 더 많은 이러한 ETF 종목들을 매수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렇게 저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구나라는 점도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의 평생 가는 연금 선생님 곤쌤이었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